데일리 브리핑. 네, 매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&A 최은화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.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어제 연준의 이 베이지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경제는 잘 순항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통제가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소비가 좀 둔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베이지북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. 네, 베이지북은 이제 그 다음 주죠. 다음 주에 발표 있게 될 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전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. 네. 그 베이지북이 갖는 가장 그 큰 의미는 뭐냐면은 연준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 현장감이 가장 빠른 보고서입니다. 다른 보고서들은 모든 기관이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끼리 통하는 그러한 그 통계 처리 방식을 거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시간이 늦어지는데 베이지북은 그냥 그 설베이한 자료를 쭉 모아서 바로 갖다 주기 때문에 어떤 현장감이 굉장히 빠른 자료라는 점에서는 이제 그 큰 그 주목을 받는 자료인데요. 네.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이제 베이지북이 어제는 별로 주목을 못 받은 자료. 그동안의 연준이나 여러 경제계에서 얘기하던 그런 내용에서 크게 뭐 이렇게 놀랄만한 기사가 없었다.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몇 가지 좀 주목할 게 있어요. 그 중에서도 첫째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가 그 적당히 좀 늘고 있다. 그런데 이 소비를 주도했던 게 이제 여행 소비였는데 여행 부문을 제외하고 나면은 좀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경기가 좀 이렇게 식어가는 그러한 그 경고를 보여주죠. 여행 수요가 늘어난 것은 우리 한국 분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주목을 못 안 하신 부분이 뭐냐면 그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그 비욘세 공연들이 있었잖아요. 네, 여기에 그 광팬들이 많죠, 미국 내에. 그래서 이런 그 광팬들이 이 공연을 쫓아다니면서 일으킨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, 소비가. 네, 그 정도로 그 대단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두 연예인 분이신데,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있었는데, 그게 뭐 앞으로 이번 7, 8월 말고 뭐 9월, 10월, 11월은 이제 없잖아요.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여행 소비로 인해서 소비가 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소비가 좀 줄었다.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약간 좀 우려스러운 얘기를 보여줬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가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도대체 왜 소비가 잘 되냐 여기에 대한 지금 의문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다들 뭔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소비는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느냐.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가장 많이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분이 바로 저거죠. 저축. 팬데믹 때 저축을 많이 해놨는데 그 이미 통계적으로도 저축 수준이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. 미국 내에서도. 이제 이것은 공식 자료에서 나온 건데 팬데믹 이전보다 가구가 가지고 있는 저축이 낮아졌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는다는 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득이 훨씬 늘었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. 네. 근데 이것을 어제 베이지북에서 몇 개 지구, 그러니까 베이지북은 12개 지구가 있는데 몇 개 지구에서는 바로 그러한 빚을 가지고 소비를 했다는 것이 나타났다.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. 그래서 이것도 이제 특별히 그 좋은 소식은 아니죠. 그런데 그렇죠. 이런 점은 좀 지목이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. 뭐냐면은 팬데믹 기간에 저축이 늘었어요. 그리고 참았습니다. 소비를 못하고 이제 외부 활동이 많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으니까. 근데 팬데믹 끝나고 쓰자. 그러고 봤더니 주머니에 돈이 좀 있다. 이렇게 썼잖아요. 근데 그 돈이 없어지면 안 써야 되잖아요. 네, 이게 이제 합리적인,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리적인 인간의 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,
그렇지 않다는 설이 있어요, 지금. 뭐냐면, 서버를 타니까 쓰는 걸 못 멈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특히 지금 그 서비스 산업의 소비는 가장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게 여행과 지금 외식이거든요. 네. 이 여행과 외식의 어떤 그 표현에 좀 지나친 감은 있습니다만 중독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. 아하. 그래서 이제는 빚내서라도 해야 되겠다.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자료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베이지북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확인된 내용이 있었다는 점에서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. 네. 그러면은 언제쯤부터 빚내서 소비하는 게 없어질 거냐 했을 때는 페이먼 하는 게,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페이먼 하는 게 푹 하고 부담이 되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올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페이먼 하는 게 별로 크게 부담을 못 느끼는 단계가 아닌가, 이제 이러한 그 분석도 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고용 부분도 이제 약간 둔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여러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. 이제 민간 고용 증가도 많이 낮아졌고,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직원을 구하기가 힘드냐? 이건 뭐 타운 내의 그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그 기업에서도 많이 그 얘기하는 부분인데 일할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직원을 구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. 네. 이 부분도 어제 베이지북에서 좀 그 지적이 됐어요. 그러니까 분명히 고용이 둔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업자는 이제 한 600만 명 가까이 있으니까 일할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필요한 그 스킬을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.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재밌는 부분은 가격 상승 부분이 분명히 좀 낮아졌다. 가격 상승 압력이. 이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는 좋은 소식이죠.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조금 재밌었어요. 회사 입장에서 원가가 상승하는 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. 그런데 네. 비용이 줄어든 폭보다 가격, 자기들이 판매하는 가격이 줄어드는 폭이 더 크더라는 거죠. 오, 네.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공급처에서 오는 원가 상승은 많이 못 줄이는 데 비해서 소비자들한테 팔 때는 가격을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소비가 그만큼 많이 줄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. 그래서 지금은 소매 물가에서만 가격이 낮춰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아직 도매 물가는 소매 물가가 주는 폭만큼 안 준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것도 이제 줄어들어야만이 물가 상승이 아주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베이지북은 바로 이러한 그 전반적인 흐름을 쭉 얘기해 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내용이 풍부했던 내용인데 너무 내용들이 뭐 많이 익숙해진 내용이라 그런지 뭐 그렇게 큰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은 어제 있었습니다. 혹시 그 이번 달에 있게 될 FOMC 회의에서 이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까?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? 그 베이지북 내용은 이제 연준에서 보고 있는 경제에 대한 입장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비슷하다. 때문에 이것이 영향은 안 미칠 건데요. 지금 현재 9월의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이 어제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연설을 하고 계시거든요. 네.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. 하나는 충분했다. 지금까지 그 긴축한 것이. 그래서 이제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는 쪽의 의견들이 있고 또 한쪽은 조금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근데 앞으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올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양쪽의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9월에는 안 올린다는 거죠. 9월은 아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이번 9월은 지금 올라갈 확률은 뭐 거의 확률적으로 0에 가깝고요.
네, 이제 의견이 나눠져 있는 것은 이제 11월과 12월에 과연 한 번 정도 더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여기로 지금 의견이 나눠져 있는 거지. 9월은 뭐 거의 지금 확실하게 안 올리는 걸로 돼 있고,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연준 위원들끼리의 의견입니다. 확실한 것은 최고점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현재가 최고점이거나 앞으로 아니면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올려서 그때가 최고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빠른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다. 이것까지는 지금 서로 공통된 의견이에요. 네,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높은 상태 조금 더 올릴 수 있다. 그리고 올리건 안 올리건 그러한 긴축 상태를 꽤 좀 긴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다.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 관련 소식인데요. 뭐 한멘트 투파원의 보도를 통해서 오늘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,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경제 전반에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.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어요.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소식도 있는가 하면은 달리 또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? 지금 그 의견이 둘로 나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. 상업용 부동산을 막상 다루는 부동산 업계에서 볼 때는 지금 그 상업용 부동산, 특히 그 사무실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,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위기설이 아니냐 하는 건데, 네.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라고 보는 쪽은 금융계 쪽에서의 의견들이에요. 그 금융계가 지난 2, 4분기에 그 실적 발표를 했지만은 부실률이 그렇게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금융계에서 볼 때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것은 인정은 하나, 그 어려움이 그동안 어려웠던 부동산이 더 어려워지는 거지, 이것이 금융권에서 대출한 것까지의 큰 파장을 일으키는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.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, 결국은 관건은 그 2024년도에 있다고 하는 설이 제일 좀 중립적인 의견 같아요. 24년이 무슨 해냐면은, 네. 2019년도에 대출을 했던 많은 그 상업용 부동산들이 연장 재심사를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. 그렇겠죠. 네, 5년 정도 지났으니까. 그런데 그 사이에 금리도 많이 올랐고, 그 사이에 만약에 공실률이 올랐거나 또는 렌트가 좀 뭐 많이 오르지 않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높은 금리로 융자를 받고 탈 때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러면은 이 대출들이 안 되게 되면은 그때는 잘못하면은 은행에서 차압을 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고금리에 아주 그 급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오는데, 그렇게 되면은 금융권의 좀 부실의 정도가 높아진다. 그러면 이제 이게 가속화되는 거죠.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만약에 금융권에서도 부실이 높아지기 때문에 강하게 부실을 정리하려고 하게 되면은 차압률이 높아지고, 그렇게 되면은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나 이런 것이 더 악화돼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양쪽으로 팽팽하게 나뉜 의견, 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일치하는데, 이게 과연 시스템적인 위기까지 올 거냐에 대한 것은 이제 의견이 나눠져 있는데, 이 부분에 대한 판정은 2024년도에 금융권의 부실이,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실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, 여기에 달려 있어서 이제 이것은 그 이번 3, 4분기 은행권의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할 수 있는데, 현재 단계에서는 뭐 거의 팽팽합니다. 뭐 어느 한쪽으로 뭐 확실하게 기울일 수는 없는 단계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. 올해가 지나봐야 되겠네요. 네, 그렇게 되는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것은 맞아요. 힘듭니다. 어쨌든 뭐 저는 상업용 부동산 없으니까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퀀텀 F&A 최은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